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1995년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으로 묘사하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증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매도한 바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연희동 전 씨 집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조용해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면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씨는 오늘은 독감을 이유로 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 때는 꼭 나오겠다고 다짐했지만 재판부는 2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해서 다음 기일에는 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을. 전두환 씨는 독감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재판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진행할 수 있는 형사 재판은 그렇게 8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5.18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인 말로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회고록에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피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8월로 잡힌 첫 재판에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안 나왔습니다. 10월로 연기했더니 이번엔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버텼습니다. 광주에선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지만 대법원마저 외면했습니다. 오늘 2차 재판을 앞두고서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결국 독감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은 꼭 나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강제로 끌려 나오는 듯한 모습은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믿지 못하겠다며 결국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4년 전 골목 성명을 내고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고향에서 검찰에 체포된 바 있는 전 씨.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이제 2달 남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금 전두환 씨 집 앞에는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뒤에 보면 주변은 좀 조용해 보이는군요. 낮엔 상황이 좀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전두환 씨 자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창문으로는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시간 전부터 계속 이곳에 서 있었는데요. 집 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인장 발부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텐데 이에 대한 반응도 물론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재판을 한 주 앞둔 지난 1일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논란이 거셌는데요. 오늘은 공식 입장은 물론이고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도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전 씨 지지자들이 재판 출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지지자 200여 명이 이곳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38년 전 일을 광주에서 재판하는 건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구인장을 집행하려면 자신들을 밟고 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오늘 오후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가요? 지지자들이 계속 막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가 조금 전 취재한 바로는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할 때 지지자들이 문 앞을 가로막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모를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전 씨를 재판정에 데려오기 위해 구인장보다 구속력이 강한 구금 영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가 또 재판에 나오지 않자 광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광주에 와서 사죄하고 온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전두환 씨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을 짓밟습니다. 청년들은 전 씨를 강제 구인하라고 적힌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전 씨가 오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5.18 유가족과 시민 등 50여 명은 법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시민들은 법정 안팎에서 분노했습니다. 광주 시민들한테 와서 잘못하고 사죄를 해도 그거 들어줄까 말까 한. 기자회견과 규탄 성명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시민 김하나는 전두환을 처벌하라! 전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 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재판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결국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2달 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꼭 보겠다고 다짐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JTBC 정지명입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 사면됐습니다. 현행법상 규정이 좀 애매해서 전 씨가 사망할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불법적인 행동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고해서. 국민 60% 이상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모든 대통령 다 그쪽에 붙어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사면됐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고 없다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습니다. 다만 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전 씨도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법보다는 윤리적인 게 먼저 아닐까요?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됐지만 국회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은커녕 넉 달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 몫의 조사위원을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결국 조사위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내가 갈릴레오야. 5.18 마패만 들면은 대한민국도 그 아래고 헌법도 아래고 대통령도 숙여.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만원 씨는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600여 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 씨는 줄곧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에 참여를 희망해왔습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조사위원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하지만 실제로는 지만원 씨 포함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미뤄진 건 지만원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강하게 지만원을 넣으라고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철의 여인인데 왜 구리로 만들었나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그는 언제부터인가 알츠하이머를 앓기 시작해서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가족들 몰래 외출을 나갔다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치매 노인. 그의 노년은 영화로도 제작돼서 시선을 모았죠. 질병은 강인함을 무너뜨렸고 가족과 주변인들은 신화가 된 여인을 더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은둔 생활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황혼기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199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질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피해갈 수 없었던 질병은 알츠하이머. 그의 대응은 은둔이 아닌 드러냄이었습니다.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는 알츠하이머 연구를 후원하는 재단과 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병명도 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번 넘게 일을 닦고 조금 전 일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스스로 칭한 바 민주주의의 아버지. 그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츠하이머에다가 독감도 추가됐죠. 1995년 12월 3일,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는 그날 아침에 뉴스 진행자였습니다. 동도 트기 전에 시린 새벽에 합천 고향집에서 안양교도소까지 압송되던 날, 그는 단호하고도 당당했던 얼굴을 내보였습니다. 그 전날에 이른바 골목 성명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전직 대통령 전두환. 그때도 그는 당당했죠. 하긴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하던 때도 그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지금도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처의 길도 레이건의 길도 걷지 못했던 그가 내세운 이유. 알츠하이머란 얼마나 초라한가. 독감이란 또 얼마나 더 구차한가. 하루에 10번 넘게 이를 닦는다는 그에게 동정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지난 현대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